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3차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1조 4천억 원과 세출 확대 23조 9천억 원으로 총 35조 3천억 원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3번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입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4차, 5차 추경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추경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며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을 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독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산하조직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자체의 방역을 도울 것이며 복지부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복지부 아래에 둔다는 점에서 이는 곧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산하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회의 기소, 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까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벌 총수가 수사심의회 소집을 신청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행태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이 부회장으로선 수사심의회의 여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김세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단축키는 무엇인가요? 컨트롤 F, 무언가를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나의 길을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대학생인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단축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Z,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기라는 단축키이죠. 무언가 후회되는 일이 있거나 되돌리고 싶은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단축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는 현재 즐겨찾기 단축키를 의미하는 컨트롤 D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즐겨찾기라는 단축키가 현재 저에게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단축키이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표시한다는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과제,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에 있어서 모든 걸 잘 해내고 싶고 가끔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우선을 두고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차근차근히 우선순위를 매기고 내 인생에 즐겨찾기를 해놓을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단축키가 가장 필요하신가요? 커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음료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호식품. 프랑스 문학가 발자크는 말했죠. 커피가 몸속의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이처럼 커피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빠질 수가 없는 대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커피 한 잔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 아침을 깨워주는 한 잔, 밥 먹은 후 마시는 한 잔, 혹은 선물로 주고받는 한 잔일 수도 있죠. 이제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커피. 이처럼 우리와 아주 친밀하지만 보다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커피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 전지적 커피 시점입니다. 사실 오늘이 전지적 커피 시점의 마지막 방송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할 커피를 끝으로 이번 학기 전지적 커피 시점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할 커피, 모두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마지막으로 탐구해볼 커피는 사실 조금은 낯선 이름의 커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커피 마니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먹어봤을 만한 커피 중 하나랍니다. 이 커피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들어가는데요. 때문에 카페라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카페라떼보다는 우유가 적게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더 낮답니다. 또한 커피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부각된 메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바로 우유의 질감 차이랍니다. 때문에 카푸치노에 비해서 우유 거품이 부풀어 있지 않죠. 어떤 커피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온 뒤 오늘의 커피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퀸시 마이클 베시의 커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커피를 탐구해 보도록 하죠. 우유가 들어갔지만 커피라떼도 아닌 것이, 카푸치노도 아닌 것이 무슨 커피일까요? 다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다소 생소한 커피일 수도 있는데요. 이 커피의 이름은 바로 플랫 화이트입니다. 플랫 화이트는 에스프레소의 아주 미세한 입자에 스팀 우유를 혼합해 만든 커피인데요. 이 커피의 우유의 거품이 카푸치노와 같이 부풀어 있지 않다고 하여서 평평한이라는 의미의 플랫에 우유를 의미하는 화이트가 더해져서 플랫 화이트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랍니다. 그럼 이제 플랫 화이트의 시점으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플랫 화이트라고 해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미세한 입자에 스팀 우유를 혼합하여 만든 커피랍니다.
그래서 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우유 거품의 형태를 거품과 액체의 중간 형태에 가까운 마이크로 폼 스팀 밀크로 구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일단 저 플랫 화이트를 우유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카푸치노, 카페라떼와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답니다. 우선 카푸치노는 우유 거품의 입자가 아주 크고 카페라떼는 거품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저에게 사용되는 우유는 아주 미세한 입자의 거품 형태이기 때문에 실크나 벨벳의 질감에 비유될 만큼 부드러운 커피의 맛을 낸답니다. 또한 저에게는 주로 진한 에스프레소나 더블샷 에스프레소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에스프레소를 활용하는 카푸치노와 우유를 많이 넣는 카페라떼보다는 더욱 진하고 고소한 커피 향을 즐길 수도 있죠. 방금 들으신 곡은 트와이스의 모어 앤 모어입니다. 저는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가장 즐겨 먹는 커피 중 하나인데요. 1980년대에 탄생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거점으로 점차 유명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도 오래되지 않은 커피죠. 또한 저의 기원을 놓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각각 자신이 원조임을 주장하면서 여러 기원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호주에서는 바리스타 앨런 프레스톤이 1985년 카페를 개업하며 처음 올린 메뉴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1989년 바리스타 프레이저 맥킨스가 카푸치노를 만들다 실수로 거품을 잘못 내서 제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1984년에 오클랜드의 한 카페에서 카페라떼의 대체품으로 발명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의 기원설 아주 다양하죠? 리조의 주스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커피를 통해 알아보는 MBTI 유형 시간입니다. 커피 취향에 따라 사람의 성격까지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물론 커피로 사람을 100% 파악하는 것은 아니 되겠죠? 오로지 재미로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탐구해본 커피인 플랫 화이트. 만약 당신이 플랫 화이트가 취향이라면 당신은 ISFJ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형은 권력형이자 용감한 수호자형인데요. 이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영화 어벤져스 캐릭터 중 캡틴 아메리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통과 조직에 충실한 면도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어찌 보면 현실에 충실한 일군 스타일의 유형이며 또한 난관이 있어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강한 인내력을 소유하고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의 우유 거품으로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씁쓸하고 진한 커피의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플랫 화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소 섬세하면서도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성격이라고도 하는데요. 따라서 플랫 화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중하면서도 강한 인내력을 가진 ISFJ 유형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지적 커피 시점의 마지막 커피였던 플랫 화이트에 대한 오늘의 탐구 어떠셨나요? 색다른 질감의 우유 거품으로 한층 더 부드러운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플랫 화이트. 플랫 화이트처럼 보다 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땡큐 넥스트 들으며 이상으로 이번 학기 전지적 커피 시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들려드렸던 모든 커피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졌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그동안 커피에 대한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최서영, 기술의 박지민,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